안녕하세요. 괴담 들려드리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혹시 비디오방이라는 곳 아시나요? 이거 아시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얘기하자면, 비디오방이라는 곳은 노래방처럼 생긴 곳인데 방마다 비디오 영화를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이 있고, 비디오 테이프를 선택하면 그걸 방에서 볼 수 있도록 틀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한 두어 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사연은 이 비디오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연 제보는 낚시 이후 블로거이신 설탕칵테일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설탕칵테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설탕칵테일님의 비디오방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정확히 199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설탕칵테일님께서는 96년도 가을에 군 입대를 했는데, 입대 전 태권도 도장을 하는 선배 부탁으로 비디오방에서 일을 할 때 경험한 일이라고 해요. 장소와 위치 등은 정확히 알려주셨지만 혹시나 해서 자세한 장소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방은 인천에 있는 한 전문대학 올라가는 길에 있었는데, 가게를 내놓은 상태라서 가게가 나갈 때까지만 봐달라는 부탁이었답니다. 그리고 처음 급여 조건은 유지비용 관련해서 선배님이라는 분이 다 내고, 설탕칵테일님은 따로 급여 없이 비디오방 수익금을 갖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조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고민할 것도 없이 오케이. 그런데 가게에서 일주일 동안 받은 손님이 한 5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비디오방은 2층에 있었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면 바로 음료수 자판기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비디오 테이프들이 있었고, 카운터에서 바로 방마다 비디오를 틀어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룸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 4개씩 8개가 있었는데, 평상시에도 불을 꺼두기 때문에 기분이 좀 싸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건물은 2층 건물이었고,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위로 올라가는 철창으로 된 문은 늘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비디오 가게 원 주인인 선배라는 사람하고 이제 얘기할 때 식비는 따로 받지 않고 수익금으로 해결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가게 수입이 이렇다 보니까 사장인 선배한테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손님이 5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요. 이거는 선배님도 알고 있었던 내용일 텐데 말도 없이 넘어간 거 아니냐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 선배라는 사람은 미안하다면서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가게가 나가면 추가로 급여와 식비 계산해서 줄 테니까 가게 나갈 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설탕 칵테일님도 이쯤에서 잘 얘기 마쳤다고 생각하고, 군대 입대 전까지는 따로 할 일도 없어서 그냥 다시 비디오방을 봐주기로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식비는 최소 금액으로 해결하려고 1층에 있던 편의점에서 매일 컵라면을 하나 사서 가게에서 음료수 한 캔 더해가지고 끼니를 때웠다는데, 하루는 밤 12시 넘어서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이 비디오방에 왔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영화 한 편 봐도 되냐고 하면서요. 둘은 이때까지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도 매일 라면 사가는 사람이 위층 비디오방에 있어서 신기했는지 설탕 칵테일님과 인사차 짧은 대화를 하고 한참을 웃었다고 해요. 물론 설탕 칵테일님도 한참 웃었고요. 둘은 처음 봤음에도 성격부터 취미, 그냥 어울린 코드가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둘은 비디오방 문 닫고 가게에서 엄청나게 마셨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형이었다는데, 그 뒤로 둘 사이는 굉장히 친해져서 둘은 형동생 사이처럼 지냈고, 설탕 칵테일님이 편의점 가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걸 편의점 형이 줘서 그냥 먹을 수 있었고, 편의점 형도 집이 그 동네라서 거의 매일 맥주와 안주를 들고 비디오방으로 와서 같이 한잔하고 갔었다고 합니다. 편의점 형은 영화를 무지 좋아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꼭 슬픈 영화만 봤었다고 해요. 그것도 후적후적 울면서요. 제목도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러브 어페어라고 하는 영화였다는데,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 영화만 보고 왜 우는 거냐고. 그랬더니 형은 그냥 웃기만 하더랍니다. 어찌되었든 술을 마실 땐 바로 첫 방인 카운터 바로 옆 방에서 영화를 보면서 마셨었는데, 어차피 손님도 없었지만
손님이 들어오면 문이 열리면서 짹짹거리는 새소리 알림이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손님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고 합니다. 사연을 경험한 그 크리스마스 전날 그날도 편의점 형은 맥주와 안주를 들고 왔고 둘은 또 러브 어페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잔하고 편의점 형은 매번 보는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울고 그렇게 다른 날과 다름없는 패턴으로 술을 다 마신 형은 집에 간다면서 나갔고 설탕 칵테일님은 들어가라는 인사를 하고 방에 바로 다시 들어가서 방에 있는 술병들과 쓰레기통을 들고 나왔는데 음료 자판기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더래요. 이상하다. 분명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가게 문이 열리면 그 새소리가 나는데 방금 형이 나갈 때도 소리가 났었으니까 고장은 아니고 그런데 짧은 그 사이에 여자가 들어와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한겨울인데도 외투 없이 그냥 간단한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을 하고는 후드를 머리에 쓰고 가만히 음료수 자판기 앞에 서 있더랍니다. 설탕 칵테일님은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그냥 볼 땐 옷을 좀 춥게 입었다는 거 빼고는 이상할 게 없어서 그냥 그 동네 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어서오세요, 일행 있으세요? 하고 설탕 칵테일님은 일행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는 그냥 말없이 테이프만 보면서 고개를 흔들더래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이 여자가 아까 편의점 형이 본 러브 어페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랍니다. 비디오 방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고속으로 감아주는 기계가 있었다는데 설탕 칵테일님은 아직 비디오에 꽂혀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서 그 기계에 넣고 저도 이 영화 많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여자가 카운터 바로 앞에 와서 서 있더래요. 다가오는 소리는 물론 아무 인기척도 없었는데 말이죠. 기계에 비디오 테이프 넣고 감기 버튼 누르고 돌아서는 그 사이에 여자는 카운터 앞에 와 있더랍니다. 이쯤 되니까 살짝 쎄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제야 조금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데 여자 옷은 살짝 젖어 있었고 후드 밖으로 살짝 나온 머리카락도 젖은 듯한 느낌이 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때가 비디오 방에서 일한 게 2달 가까이 되었을 때라는데요. 그 기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는데 여자는 전부터 이 가게에 와서 알고 있다는 식으로 5,000원을 먼저 쓱 주더래요. 물론 설탕 칵테일님은 여자에게 요금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요금도 5,000원이 맞았답니다. 그런데 여자가 준 그 5,000원 지폐가 젖어 있었다고 해요. 젖은 듯 축축한 게 아니라 진짜 젖어 있는 그 5,000원 지폐. 설탕 칵테일님이 그 젖은 5,000원을 받아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니까 그걸 본 여자는 말없이 복도 맨 끝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방들 중에 복도 맨 끝에 있는 4번 방. 미신이나 귀신을 믿지 않는 설탕 칵테일님이었는데 이땐 정말 기분이 좀 쌓였다고 합니다. 한기를 느꼈다거나 흰 소복을 입었다거나 뭐 생긴 게 이상하다거나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하체가 없다거나 눈동자가 없다거나 말로 들어오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4번 방에 비디오를 틀었는데 방에서 소리를 크게 틀었는지 밖으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설탕 칵테일님은 그래도 방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때 따르르르릉 전화를 한 건 아까 집으로 간 편의점 형이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지갑이 없어서 혹시 가게에 지갑이 있나 좀 찾아봐달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 칵테일님은 알겠다고 잠시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뒤 방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소파 쿠션 사이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갑 가게에 있다고 하면서 그 편의점 형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 혹시 아까 내려갈 때 여자 한 명 올라왔었어요? 하고 그러자 편의점 형은 아니 없었는데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형 혹시 밖에 비나 눈 와요? 하고 다시 물으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오는데 왜?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설탕 칵테일님은 이 대답을 듣고 형 보고 가게 앞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형은 지갑은 낮에 찾아도 된다면서 낮에 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길게 말은 못하고 꼭 좀 와달라고 급하게 얘기하고 전화 끊고 전화 끊자마자 후다닥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편의점 형이 가게 앞으로 왔고 설탕 칵테일님은 지갑을 전해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편의점 형에게 차근차근 얘기했었다고 해요. 그러자 형이 막 웃으면서 그새 잠자다가 꿈 꿨냐고 어여 들어가라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설탕 칵테일님은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고 아니 같이 한 번만 들어가주면 안 되냐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 칵테일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니까 형은 더 말하지 않고 같이 비디오 방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비디오 방에 올라갔을 때 방에서 크게 틀어놓은 영화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는데 분명 받아서 카운터 위에 둔 5,000원은 보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카운터 위가 그 옅은 와인색 스웨이드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5,000원을 올려놨던 자리가 물에 젖은 것처럼 주변보다 진한 색이었다고 합니다. 설탕 칵테일님은 그 젖은 곳을 가리키면서 편의점형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고 그제야 편의점형도 진지해져서 둘은 조용히 4번 방으로 갔는데 방에 TV는 켜져 있었고 영화도 나오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바짝 소파에 붙어서 벽 쪽으로 누워서 보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방문을 열지 않는 이상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둘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서 카운터 앞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은 뒤에 그냥 둘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음료수 한 개씩 마시면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영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불이 들어왔고 크게 들리던 영화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자는 나오지 않더래요. 뭐 사람들이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를 바라면서 둘은 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복도 끝에 있는 4번 방으로. 그리고 영화가 끝났음을 알리려고 그 문을 열고 확인하는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다가 나가면 그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런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그냥 그 방은 사람이 들어왔다 간 흔적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둘은 조용히 그 방을 나와서 급하게 가게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급하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방에 있는 소파도 카운터와 같이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재질이었고 색도 같았는데 카운터에 돈을 올려놨던 그 젖은 자리처럼 그 소파도 비슷하게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젖은 사람이 앉아있다 간 것처럼요. 그래도 둘은 혹시나 해서 그 뒤로도 한참 가게 앞에 서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그 여자는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갔을 때도 역시나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크리스마스 날인데도 바로 그날 비디오방 원 주인인 선배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과 함께 가게에 왔었고 가게를 둘러본 뒤 나갔는데 잠시 후 가게로 전화를 해서 계약되었다면서 수고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제보를 해주신 말 끝에 설탕 칵테일님은 한 말씀을 더 붙이셨어요. 나중에 편의점 형에게 새로 들어오신 분은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때처럼 똑같이 비디오방을 하신다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편의점 형과 같이 온 그 이상한 여자보다 손님도 하나 없이 망해가는 가게인데 그게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 칵테일님은 그 비디오방 원주인인 선배와는 그 뒤로 바로 절교를 했다고 해요. 선배는 처음 말과 다르게 가게가 계약되니까 처음 말과는 다르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해서 설탕 칵테일님이 집까지 찾아가야 했었고 약속 이행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가게가 영업도 안 되는데 영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넘긴 것 같아서 비양심적으로 가게를 넘기는 모습을 보니까 더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이보다 자신 욕심이 먼저인 사람이 더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더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